여기요. 자주 점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타주 점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 여기요. 그러면 이제 메뉴에 보면 점유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에서 이제 먼저 이것을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이걸 물건 잡고 있죠. 이걸 뭐란다? 나는 소유권으로서 가지고 있죠. 그걸 점유권원이라고 소유권. 여러분이 만약에요 전세를 산다? 전세권이 점유권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또는요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점유권이 분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건요 소유자다. 소유자. 그다음에 절도범이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다 이렇게요. 다른 건 뭐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소유의 의사 이것을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이것을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이고 여기는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점유를 했을 때 내 것을 하고 믿고 내가 점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 그러면 처음부터 한 달까지, 한 달 뒤까지 있죠. 그때까지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 이후에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 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절도범 봐봐.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죠. 그러면 이 절도범은요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죠.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나요? 절도범이. 그런데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자기 물건이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자기가 소유자이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없는 거.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자기 물건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뭐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주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 점유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이런 것이죠. 불분명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점유자가 이렇게. 이런 봐봐요. 점유자가 그랬죠. 그럼 이 점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소유자라는 거예요? 지상권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유자가 그러면 일단 그 점유자를 뭐로 봐준다? 자주 점유. 일단. 그 다음에 평원 점유. 평원이란 말은 지금 이게 평원하고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공공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공연 점유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 점유의 반대가 뭐예요? 타주 점유. 평원의 반대가 뭐예요? 폭력에 의한 점유. 폭력. 공연의 반대가 뭐예요? 은비. 선의의 뭐예요? 악의. 무과실은 뭐예요? 과실 있는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자주, 평원, 공연, 선의점유로 만다. 선의점유는 추정된다. 추정. 그 다음에 무과실은요 추정이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정되죠. 여러분 추정된단 말하고 추정되지 않는단 말하고 이렇게 있죠. 추정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정된다 그 말은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이 말이고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점유자인 내가 입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럼 여기는 봐봐요. 여기 보면 폭력이 한 거 은비가 뭐지? 은비 남 모르게. 이런 지갑 같은 거 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가방 속에 들어있죠? 그걸 남 모르게 그것을 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요 악의 과실은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이것을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하자 있는 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자 있는 점유. 이 하자는 점유를 승계하죠.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하자도 승계를 해. 점유의 승계가 있으면. 좀 이따 설명하면 되고. 타주 점유는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을 점유하는 태양이 전혀 다른 것이 있죠. 하나는 소유자로서, 하나는 전세권자로서 점유한다.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점유를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점유가 전혀 다르죠. 이럴 때는 하자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권자면 전세권자, 소유자면 소유자가 점유하는데 그 소유자가 폭력을 해가지고 빼앗았다 자기 것을. 그럼 폭력 점유이고, 소유자가 자주인데 폭력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져가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지갑 가지고 있죠. 지갑 있죠. 지갑 여러분 뭐죠? 여러분 것이니까 자주점유죠.
그런데 그 지갑 지금 어디가 있어? 가방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가방 속에 집어넣어놨다 이 말이죠. 그럼 뭐다? 은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점유일 때 소유자면 소유자가, 지상권자면 지상권자가 이 말이지, 한 사람은 소유자고 한 사람은 지상권자죠. 이런 경우는 하자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란다? 추정을 해. 그래서 봐, 우리가 이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점유자 그러면 자주 점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자주 점유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면 자주하고 타주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점유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남아요. 하나가 뭐냐? 지금 여기 197조 제1항 점유의 권한이 불분명하면,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점유를 뭘한다? 추정한다. 이게 하나. 두 번째가요 198조 점유 계속 추정,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점유 계속 추정이 뭐죠?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요, 이렇게 했죠. 2년, 1년, 4년 이렇게요. 이 사람 선이, 악이, 선이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몇 년이죠? 지금 몇 년? 4년이죠. 4년이고 이걸 뭐란다? 선이라고 하죠. 선이. 4년이고 선이. 여기는요, 여기는 몇 년이죠? 4년, 1년 그러면 뭐죠? 5년이죠? 5년인데 뭐죠? 선인데 여기 뭐가 있어? 악의가 있죠. 이렇게 두 개를 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점유의 승계 또는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 병합. 이렇게 점유를 병합하면 하자도 승계를 해. 하자가 뭐죠? 여기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인데 여기 악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도 봐봐. 앞에 거다 다 더할 수 있어. 그러면 2년, 1년, 4년이죠. 그럼 모두 몇 년이 되죠? 7년이죠. 7년인데 여기는 뭐죠? 선이죠. 여기는 뭐죠? 악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한다? 악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7년인데 악의가 되고, 5년인데 악의가 되고, 4년인데 선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래서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를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병합을 할 때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죠. 그 다음에 200조요. 200조는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때 추정이 있죠. 여기서의 추정은 저기처럼 입증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추정은 뭐냐?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반대가 돼.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말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추정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 있다고. 하나는 입증 책임과 관계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입증 책임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런 말과 비교가 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이고요. 이때 점유물은 뭐다? 점유물은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여기는 동산만 포함되고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이걸 또 200조가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의 건물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누구냐?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은 채권 뭐죠?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점유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하면 뭘 해야 돼? 상속을 해야 되겠죠? 누가 상속한다? 병이요. 병이 상속인이죠. 상속인. 됐죠? 그럼 이 상속인은요, 앞에가 타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뭐가 된다? 타주가 되죠. 타주. 그래서 상속을 했다 해가지고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가 없죠. 타주는 타주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병합만 가능하다. 병합. 상속은 점유의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타주가 아니고 이 사람이요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주가 자주 점유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을 사야 되겠죠. 사야 되겠죠.
살려면 뭐를 해야 돼?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 매매를 뭐라 한다?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로 점유하든지, 그 다음에 소유의사가 있음을 뭐라든지 표시하든지, 표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든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자주점유, 타주점유다. 뭐죠? 점유의 승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요, 2번 한번 봐봐. 다른 건 다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보시면 되고, 밑에 87페이지 한번 봐봐. 87페이지 보면 2번, 왼쪽에 2번 점유권의 취득과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1번,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동그라미, 이 아울러를 뭐란다? 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조그맣게 병합을 써졌죠? 2번요, 점유의 병합에는 뭐도 승계한다. 바로 옆에 줄거 하자도 승계, 하자. 그 다음에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계속 동그라미, 맨 그대로 추정 동그라미, 계속적으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이니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줄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까지 줄 것이고, 맨 끝에 추정 동그라미, 추정.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뭐라 됐죠?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을을 봐봐. 을을 기준으로 보면 전후에, 을을 기준으로 보면 전후에 점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더라도 추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이죠. 점유물 동그라미. 점유물은 동산만 돼요. 동산, 부동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동산 물권에만 적용되고, 이렇게 돼 있죠. 맨 끝에 부동산 물권에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줄. 그래서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왕수로 뭐란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에다가 뭐라 쓴다? 옆에서 본다, X 이렇게 본다. 추정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위에요, 위에 점유권의 상속을 봐봐. 상속은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그래 돼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보면요, 어디 있죠? 전세권자가 사망을 했죠? 전세권자가 타주 점유죠? 전세권자가 사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속인이 아버지가 전세로 살다 사망을 했어. 그러면 상속인은요, 소유자가 돼야 돼요? 여전히 전세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타주가 된다, 이 말이죠. 타주가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그 다음에 가로 묶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을 점유의 병합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해.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자, 문제 49번은요,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하고 본권은 다르죠? 2번은요, 점유자는 소유의사, 자주죠? 평원 공연, 선이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 여기 봐봐. 여기 소유의 의사가 뭐냐? 소유의 의사가 뭐다? 자주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는 자주란 말이죠. 평원 공연 선의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하고 써. 거기다가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추정한다, 이렇게. 3번은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 그렇게 돼 있어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우리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은 오직 어디에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점유물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을 했죠. 공사 동그라미,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으면 공사가 완성되기 전 줄과, 또는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되기 전
경과되기 전에만 할 수 있는데 여기 말이죠.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제거 했더라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고 하여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줄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점유의 분리, 그 다음에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돼. 자주 점유. 왜? 지금 봐봐. 현 점유자 그랬죠. 현 점유자가 지금 소유자라는 거예요? 지상권자라는 거예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오니까 뭐를 해? 안 나왔으니까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불분명한 무조건 뭐로 추정해? 일단 자주로 추정해. 소유자 자주, 전세권자 타주. 그럼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무조건 물어봐. 일단 물어봐. 자주로 일단 봐. 자주 점유로 추정해.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0번 한번 봐봐요.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갑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나요? 갑이 그 소유 건물 줄고, 아까 우리 뭐라 했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다. 기억나요? 맨 끝에 써.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가. 근데 여기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의 부지죠. 대지의 부지의 점유자죠. 그러니까 갑이요. 건물의 소유자인데 을한테 임대를 줬죠.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대지의 점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만 될 수가 있다. 1번 틀렸죠. 2번은요.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그랬죠. 지금 봐봐요. 지금요.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샀다잖아. 양수했단 말은 샀다 이 말이죠. 누가요? 을이요. 근데 아직 등기만 못했죠. 그럼 어떻게 돼? 갑하고 을 사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죠. 을. 갑은 형식적 소유자. 써봐. 갑 동그라미 형식적. 점 찍고 법률상 소유자. 갑은 형식적 법률상 소유자죠. 됐죠? 그 다음 을 봐봐. 을은 뭐요? 을은 실질적. 점 찍고 사실상 소유. 실질적. 점 찍고 사실상 소유죠. 실질적이고 사실상 소유죠. 소유. 됐죠? 그렇게요? 소유, 실질적, 사실상 소유. 이해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갑이 소유자죠.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니 2번요. 갑이 소유자, 갑이 하고 을하고 중에서 갑은 등기만 되어 있고 을한테 매매해서 팔았죠.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다? 을이죠. 그러니까 을이 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3번요.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을이 갑의 지시를 받아. 갑의 지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줄고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래. 점유.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을은, 경비원 을은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왜요? 지금 누가 지금 건물의 소유자죠? 갑이죠. 갑이 신축한 건물이죠. 갑이 신축했으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등기가 있든 없든 갑이죠. 갑이 경비원한테 건물을 맡겼죠. 그런데 경비원은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고 이 사람은요, 경비원은 소유자가 아니단 말이죠.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 그래서 건물 소유자, 이렇게요. 자, 4번은요,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서 인도했죠. 을에게. 그러면요, 갑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갑은 간접점이자. 갑은 무슨 점이자? 간접점이자. 그 다음에 을은 무슨 점이자? 직접점이자. 그러니까 갑도 점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갑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갑 명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런 봐봐. 여기 지금 무슨 등기가 됐어? 보존. 아까 보존은 이전받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등기를 했다 한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면 안 되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래야지.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1번 한번 봐봐요. 1번은
지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죠.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 됐죠? 그래서 1번하고 지금 몇 번이다? 1번이 정답, 1번이. 그 5번은요, 보존 등기가 이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이전 받은 것이 아니죠. 알겠죠? 무슨 등기가?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요, 정답은 1번만 되고, 5번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맞는 거죠? 5번은 지금 보존 등기가 있으니까 이전 받았다가 아니고, 이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은요, 갑은 건물의 소유자고, 을은 임차인이니까 누가 건물의 부지,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다? 갑.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것은, 우리가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먼저 타주점유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주점유를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자주니 타주니 배웠잖아요. 여기서 논점이 이제 딱 두 개 남은 거예요. 하나는 자주냐 타주냐, 하나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자주라고 되어 있죠. 1번 한번 봐봐요. 1번 자주냐 타주냐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타주 점유를 먼저 봐. 타주는요 먼저 네 가지가 먼저 있어. 첫 번째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수탁자죠. 타주 점유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 분묘 기지요. 기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는 것. 그 다음에 공유자죠. 이런 공유자가 뭐예요? 갑의 지분은요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은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2인데요 3분의 2 이 사람이 공유자죠. 이 사람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전부를 점유를 해. 그러면 자기 지분 3분의 2는 자주인데 남의 것 3분의 1은 무슨 점유예요? 타주가 되겠죠. 타주.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있단 말이죠. 이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을이요 여기가 경계예요. 이 경계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의 땅을 알면서 졌어 모르면서 졌어? 알면서 그것을 악의의 무단점유 타주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먼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타주점유 봐봐. 악의의 무단점유 공유자. 공유자가 뭐죠? 공유물 전부를 지불을 뭐죠? 점유한다 이 말이죠. 명의 수탁자. 이런 명의 수탁자가 뭐예요?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된 자를 명의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분묘 기지예요. 분묘.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봐봐. 차고라고 돼 있죠? 차고. 자, 차고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인접 토지의 일부요. 인접 토지의 일부 이렇게요. 인접 토지의 일부. 인접한 토지의 일부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 보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라고 돼 있나요? 상당히 초과 이렇게 돼 있죠. 봐봐. 말을 가지고 해요. 일부냐 초과냐. 여기 봐. 여기는요 962평의 땅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요. 962평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 51평도 자기가 산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전체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요 31평의 땅, 13평의 땅을 산 거예요. 13평이요. 옆에 있는 땅 30평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요 13평 땅을 샀는데 그 옆에 있는 거 30평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30평에 대한 타주점유. 여러분 이 강의실이 30평이거든요. 강의실이요? 31평인가 그래요. 제가 벽까지 다니가지고. 그러니까 31평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962평 그러면 몇 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 몇 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벽으로 딱 둘러싸이니까 그러지. 만약에 벽 다 떼봐. 벽 다 떼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게 딱 해놓으면, 이거 몇 평이 그러면 한 50평 될 건데요? 그럴 거 어떤 사람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100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소리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900평이라 1000평이잖아, 962가. 960평하고 1000평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없죠, 못 느끼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땅 51평도 내가 산 걸로 착각하고 점유했단 말은 자주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놈이 13평의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직권이만이요, 옆에 있는 땅 이만큼을 자기가 샀다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뭐란다? 타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인접 토지의 일부, 그 다음에 뭐다? 상당히 초과, 이 두 가지로 구별하라고. 다시 이 네 가지를 암기해.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분묘 기지,
공유자, 악의에 무단 점유. 이걸 뭐란다?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인접토지 일부. 그럼 뭐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그랬나요? 무효임을 알고. 이런 계약이 무효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타주. 무효란 것을 모르고, 무효인 걸 모르고 내가 그 땅을 사가지고 계약이 무효한 거 뭐죠? 의사 무능력자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물건을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죠. 나를 뭐란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의 의사.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이런 말이죠. 처분 권한이죠. 처분 권한이라는 게 뭐죠? 등기죠.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상담한테 샀는데 상담이 나한테 등기를 못 해준대. 그럼 등기를 못 해주면 그러면 무슨 점유가 돼? 나는 타주죠. 난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 알고 샀으니까. 그걸 모르고 샀다?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무권리자요.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갑이요 나한테 땅을 팔았는데 자기 게 아니야. 누구 거냐? 을의 거란 말이야. 을의 것을 나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등기해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해서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봐. 갑이요 을한테 잔금을 다 받았어. 그리고 등기까지 해줬어. 그런데 아직 토지를 인도만 안 해준 상태다 이 말이죠. 아직 토지를 인도만 안 했어. 땅을 다 팔고 잔금 다 받았는데 이제는 나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인도 의무.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 봐봐요. 갑의 물건이 경매가 됐어.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을 해. 그러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도 뭐죠? 종전의 소유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자. 이제는 자기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요. 봐봐. 계약 해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을한테 등기해가지고 을이 소유자가 됐죠. 소유자요. 이렇게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든요. 처음부터요. 2월 1일 계약을 했다가 3월 1일 등기했다가 4월 1일 해제를 해도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온다? 갑에게 복귀가 되죠.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죠. 이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다. 타주 점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나요 지금요? 소송이라고 남아있어요? 자, 이럼 봐봐. 여기 이제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었었는데 앞에 장이세요. 여기 봐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여기서 소를 제기했어. 소를 제기했다가 뭘 했다? 패소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나를 잘 봐야 돼. 누가 누구한테. 여기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점유자가 왜 소송을 제기했겠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패소에도 여전히 자주 점유가 돼. 자주 점유. 알겠죠? 그런데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소유자가. 그래가지고 점유자가 패소해. 점유자가 패소. 소유자가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 항상 우리가 지금 점유 배우죠? 그러니까 둘 다 패소는 점유자가 패소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 지금 점유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자가 패소를 해. 패소해도 패소하면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돼. 왜요? 여기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했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소유자가 소송을 했다가 점유자가 패소를 하니까 이제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타주고 오늘까지는 무슨 점유고? 자주 점유고. 알겠죠? 오늘부터는 타주죠? 패소 시부터. 여기는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소유자한테.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패소하죠.
폐소하게 되면 여전히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그런데 둘 다 소를 제기할 때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 악이 점유가 된다. 악이 점유. 악이는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악이 점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누구와 누구한테 점유자가 소유자, 소유자가 점유자 이렇게요. 폐소하면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 폐소하면 무슨 점유? 타주.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이렇게 암기해.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점자. 알죠?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이렇게. 누구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느냐?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냐? 소유자가 점유자냐? 그래서 여러분요, 앞에 와. 앞에 두 장을 넘겨. 앞에 두 장을. 두 장에서 85페이지를 봐. 85페이지 할까요? 48번에 4번하고 5번을 봐봐. 48번에 4번하고 5번을 봐봐. 4번하고 5번. 48번에 문제. 4번 뭐예요? 4번 누구한테?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를 상대로 이 말이죠. 5번은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이 말이죠. 패소하죠? 그럼 무슨 여정 위에는 무슨 점유? 자주. 밑에는 무슨 점유? 타주. 지금 여러분 무슨 알겠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것을 봐라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봐. 89페이지 이제 봐. 89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89페이지 맨 밑에 소송상의 문제라고 되어 있나요? 소송상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89페이지 오른쪽에 5번, 4번 소송상의 문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되죠?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자주 점유다 이 말이죠.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악이다. 이번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랬죠? 두 번째 줄 패소된다. 소 제기 시부터는 무슨 점유? 악이지만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무슨 점유다? 맨 끝에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번 2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번 봐봐. 타주 점유로 추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타주로 추정되는 경우 1번은요 뭐냐면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거기까지 줄고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동그라미 그것을 뭐란다? 악이라고 그래.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 무단 점유가 입증, 그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2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 그렇게 돼 있어요?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 그럼 이거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죠. 공유자. 3번은요, 명의 신탁에 기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이걸 명의 수탁자라고 그래.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무슨 점유? 타주 점유. 됐죠? 그래서 그럼요, 1번, 2번, 3번이고 4번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그걸 분묘기지라고 그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아주 중요해. 알겠죠?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5번은요, 경락허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누구요? 종전소유자. 종전소유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6번은요, 처분 권한이 뭐죠? 등기죠?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그럼 무슨 점유? 타주. 모르고 그럼 무슨 점유?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무슨 점유? 타주. 모르고 하면 무슨 점유? 자주. 7번,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됐다 해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타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8번은요, 매매를 하고 잔금을 받고 등기도 해주고 인도만 하면 돼. 인도 의무를 진 자.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왼쪽 봐봐. 왼쪽 자주 점유 추정 봐봐. 자주 점유는요 뭐죠? 1번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로 조명서로 추정한다.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그런데 2번 봐봐요.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줄거진 거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 누구예요? 이 점유자는 누구예요? 누군지 알아? 몰라. 소유자예요? 지상권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알아? 몰라. 그래서 점유자가 거기다 써 자주 점유 추정. 그럼요, 자주 점유가 추정되면 증명 책임은 내가 해요? 상대방이 해요? 상대방이 하죠. 상대방.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럼 무슨 말이죠? 점유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래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두 개죠. 지상건물과 함께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 그럼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 맨 끝에 상당히 초과, 그럼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 줄거.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점유시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주로 점유했죠. 근데 나중에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점유는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뭐죠? 이퀄 법인, 이퀄 점유자 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법인이에요. 법인은 뭐다? 점유라면 점유자. 그러니까요, 점유자가 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유자가 이 말이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가 이 말이죠. 점유자가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그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 점유로 볼 수가 있다. 알겠죠? 무권리자부터 점유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 자주 이렇게. 알겠죠? 자, 오른쪽 9번 봐봐. 9번 보면 아까 우리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면 무슨 점유? 타주. 무효임을 모르고 점유하면 무슨 점유? 자주. 그래서 무효라는 것을 알지 못한 매수인 자주. 10번은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슨 점유? 남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 무슨 점유? 여전히 자주점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거기 다 나와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봐봐요. 점유자, 회복자 90페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딱 보면 우리 점유권은 세 가지의 큰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점유보호 청구권, 하나는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상당히 양이 많죠. 알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읽다 보면 나중에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먼저, 글로 된 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림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림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어떤 것을 보냐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요, 호평동에 있는 거예요. 호평동에 있는 토지인데요, 여기요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갑이 지금 뭐냐?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요 의리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점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익이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수익이.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뭐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이것을 멸실하고 훼손을 해버린 거예요. 멸실하고 훼손.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여기 봐봐요. 이 미국 살고 있는 소유자가요, 기국을 해요. 기국에서 이걸 내 물건 돌려달라. 이것을 회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자하고 소유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이 농사 짓고 있는 누구요? 점유자. 이 점유자 관계에서 이 점유자가 남의 땅을 점유해서 수익을 5천을 올렸는데 이 5천을 돌려줘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비용을 1,000만 원 들인 것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 갑한테요. 그 다음 멸실훼손을 했어. 농사를 짓다가. 그랬을 때 갑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먼저요, 과실수취권이 있어. 그럼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때의 과실은 뭐다? 이때의 과실은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그 다음에 사용이익. 이렇게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요, 수취한다. 수취한다 말은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 누가요? 의리.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해. 왜? 수치란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과실을 소유자가 소유권을 누가 가냐? 의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수치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요, 갑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치권 누구한테 있다?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 그래서 천연과실은 뭐죠? 사과나 배 같은 것. 법정과실은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뭐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오신하면은 오신한 말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요? 그럼 여기서 본권이 항상 뭐냐? 네 가지. 첫 번째 뭐다? 소유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오신했다. 지상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상권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러면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의사 무능력자하고 계약을 해봐. 술 취한 사람하고. 그럼 계약 무효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해서 등기를 받아왔는데 그걸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면요, 편의점에 가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아무리 의사 무능력자 배워도 여러분 기분 좋은 날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마신단 말이죠. 술이 가득 채가지고 뭘 한다? 내가 가서 맥주 사올게 그래. 자기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편의점도 잘 못 가. 비틀거면서 친구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내놔? 주민등록증 내면서 빨리 긁으라고. 그러면서 술 사.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 학원에서는 의사 무능력자 그러면 술이 채면 의사 무능력자 무효란 걸 다 배웠는데 이게 생활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계약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분명히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넘겨받아서 내가 3개월 동안 그 물건에 원룸을 장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월세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갖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걸 선의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 위에 한번 봐봐요. 그래서 90페이지 한번 봐봐요. 90페이지 과실 수취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죠. 수취한다. 점유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점유자는 뭐냐? 선의점유자 바로 밑에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다. 오신하는 점유자. 이것을 얘기한다. 그럼 선의점유자는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그럼 반대로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누구만 수취한다? 선의. 악의는요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3조 점유물 멸실 훼손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점유물에 멸실 훼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거기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멸실 훼손은 뭐냐면 책임 있는 사유. 이 말이 중요해. 책임 있는 사유로. 책임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없는이죠. 책임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책임 있는 사유예요.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하고 훼손을 해. 지금 무슨 말이냐? 즉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요, 이 땅을요 망가뜨렸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다가요, 자기네 집을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데요, 건축 자재 나오잖아요. 그 산업 폐기물을요 거기 땅에다가 다시 부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됐죠. 멸실훼손. 일부러요, 일부러.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그 땅을 점유할 때 선의였냐? 선의하고 자주. 선의하고 자주이면은 현존 이익. 현존 이익을 배상하고요. 선의가 아니고 악의이죠. 또는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죠. 타주이면 손해 전부.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 전부.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선의인데 타주가 있을 수 있고요. 자주인데 악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나 타주가 있으면 무조건 전부로 반환하고 선자현존 법칙이라고 그래. 선자현존.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이죠. 그러면 선자현존이에요. 선자현존.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고 그 외에는 다 타주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봐봐요.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만 나와. 선의 점유자가. 그러면 선의 점유자인데 자주다 타주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선자가 되는 거예요. 선이고 자주. 알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선이,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봐봐요. 203조요. 203조가 뭐냐?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그럼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이 비용이라고 하는, 먼저 203조를 보죠. 203조는요, 여기서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법률관계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임대차죠. 임대차의 경우는 626조에 비용이 딱 규정되어 있어. 그럼 그 조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관계가 없죠? 없을 때 절도범이에요. 절도범의 경우는 203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3조는 법률관계가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없을 때. 언제요? 임대차가 소멸한 후.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비용을 제출해 203조. 임차인일 때 비용을 제출해 626조. 그 다음에요.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이고 악의이고를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요, 악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악의는 뭐를 못한다? 유치권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가 있죠? 여기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하고요, 유익비가 있다 이 말이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렇게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필요비는 뭐고 여기서 유익비는 뭐냐 이 말이죠. 이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요, 특별 필요비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요, 여기서 선의점유는 아까 뭐를 한다고 했죠?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랬죠. 선의점유, 과실을 수취했으면요, 이때는 청구를 못해요. 청구를 못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무조건 청구할 수 있고요. 무조건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잖아요.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를 못해. 그럼 반대로요, 악의점유자는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수취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는. 선의는 못하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고 특별 필요비는 뭐냐? 우리가 필요비라는 건 뭐죠?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걸 필요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학원 강의실을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근데 벽이 너무 지저분해. 그럼 벽지를 발라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필요비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이 너무 다 지저분해. 바닥 다시 깔아야 되겠죠. 그걸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요, 이 새롭게 말한다? 이 유익비로 뭐냐?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한다? 목적물을 계량한다. 목적물을 계량한다. 계량. 알겠죠? 그럼 이걸 계량하고, 그럼 가치가 현존하죠? 이걸 유익비라고 그래.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계량을 해야 돼. 그때 유익비. 필요비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인 것은 뭐냐? 물건이 마모되거나 또는 고장이 나죠. 그럼 이것을 수리하거나 또는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는요,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요, 일부가 파손이 됐어. 그걸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특별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계량하고 현존하죠? 가치가 현존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자예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자.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에요.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을 청구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회복자나 소유자지 점유자 그러면 안 돼.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안 돼.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그러면 안 돼?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회복자, 소유자. 만약에 회복자, 소유자가요, 전세권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뭐죠? 임대차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임대인이죠. 그런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면 청구를 못한다.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요, 거기요, 90페이지요. 90페이지 보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1번 임의규정 포기할 수 있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점유한다. 선의 악의를 글자가 잘못됐네요. 선의 악의
선이 아기 점유, 선이 아기 점유, 옆줄 긋고, 옆쪽 긋고, 좀 긋고, 불문. 선이 아기 점유 불문 이 말이죠. 선이 아기 점유를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선이만 유치권이 돼. 선이만, 아기는 유치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느냐? 임대차는 626조, 626조에다가 별 하나에 626조 임대차. 맨 밑에 임대차 626조 별 하나 하고, 절도 보면 203조예요. 필요비는요,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의 수치하면 청구를 못하고, 특별 필요비는 과실의 수치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죠. 과실의 수치하든 말든 무조건 청구를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회복자, 소유자의 선택. 맨 밑에 상환기간 허여라고 돼 있죠. 상환기간,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있고 필요비에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나왔죠? 필요비 상환청구는 상당한 상환기간에 허여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단 말이죠. 상환기간을 허여해 준다는 말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상환기간 허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환기간 허여. 이것은 어디만 있다? 유익비에만 있다. 필요비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밑에 그림 한번 봐봐요. 밑에 글씨요. 밑에 91페이지 요약집 보면은요, 지금 보면 2번 봐봐. 2번 가실취득권의 2번 동그라미 2번 선의 점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그걸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을 말한다. 과실이라고 하거든.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럼 6번 악의 점유자 봐봐요. 악의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귿 먼저 봐. 디귿.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다 반환해. 그래서 맨 끝에다가 손해전부라고 얘기해. 손해전부 이렇게. 손해전부를 반환해. 그 다음에 기억 봐봐. 기억. 아까 우리 기억했죠? 만약에 소송을 했는데요, 공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소 제기 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죠. 악의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가 제기된 때부터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줄 가로 묶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거기 가로 묶어. 거기다서 과실 수치 X,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두 번째 줄 가면 돼요. 폭력이나 은비. 폭력이나 은비도 뭐로 본다? 악의로 보죠. 악의.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멸실훼손 아까 있죠? 선자 현존했었죠. 오른쪽에 3번이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권이죠. 이 비용상환청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줄거봐. 아니 줄거졌죠. 네 번째 줄. 계약관계 등 찾았어요?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임대차죠. 가진 경우는 바로 그 밑에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 즉 임대차는 몇 조다? 626조.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닫고 203조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한 번은 203조 그래서 틀린 것으로, 한 번은 626조 그래서 맞는 것으로.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다. 자,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2번 봐봐. 2번 통상의 필요비가 뭐냐 이 말이죠. 2번 첫 번째 줄 끝에요,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그것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그래. 이런 경우는 과실을 취득하면 거기 가로 묶어. 과실을 취득하면 가로 묶었어요. 써 거기다가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의 점유자는. 그 다음에 특별 필요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번에서 계량이야. 계량. 유익비는 항상 계량. 필요비는 계량이란 말이 안 나와. 알겠죠? 유익비는 계량이다.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현존. 알겠죠? 현존. 그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봐봐. 5번 상환기간에 허여. 5번에 허여. 이 허여하는 것은 어디만 나온다? 유익비에만 나온다. 어디만 나온다? 유익비. 필요비는 이런 식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만 나와요? 유익비에만 나온다 이 말이죠. 유익비.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여러분요, 문제집이요, 하나만 딱 봐.
아니면요 190페이지 한번 봐. 190페이지. 연합 190페이지 봤어요? 190페이지 177번 한번 봐봐. 177번 봤어요? 177 기억 타인의 토지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분묘 기지죠. 그걸 뭐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타주 이렇게 타주. 알겠죠? 니은은요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이자 소유의 의사를 밝힌 그 말은 표시 이 말이죠. 우리가 봐봐.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알겠죠? 소유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둘 중 하나. 알겠죠? 그래서 니은혜 같은 경우는 무슨 점이다? 자주. 디귿은 소유의 권한이 불분명이다. 불명 줄거봐. 그럼 그건 다른 말로죠. 누구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유. 늘은요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그걸 뭐란다? 타주점유. 타주. 미음은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남의 것임을 알면서 매수했죠. 남의 거라는 것을 알면서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주 점유가 돼. 자주. 우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라고 나와 있나요? 점유자 회복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193페이지요. 그 다음 193페이지 188번 봐봐요. 188번 보면 여러분 지금 뭐라 나왔어요? 2016년 감정평가사죠. 188번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선의로 점유 줄고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가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 동그라미 이득 써 거기다가 사용이익이야. 사용이익 이퀄 과실이에요.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알겠죠? 선의로 점유니까 선의. 2번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뭐라 해야 돼? 보상.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줄고 책임 있는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 X.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하죠. 선의의 자주점유. 뭐라고? 선의의 자주점유. 선 동그라미 자주할 때 자 동그라미 선자 현존이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4번은요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동그라미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그래서 여기는요 제소 후 판결 확정 전 줄고 제소 후 판결 확정 전. 그러면 제소 후 판결 확정 전 그러면 제소 후 동그라미 제소 후 악의 점유자 제소 후부터 소 제기 시부터 타주죠. 알겠죠? 아니 악의 점유자죠. 소 제기 시부터. 그러니까 제소 후부터 악이단 말이죠. 제소 후부터. 그래서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왜?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지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죠. 취득하면 과실을 취득 줄고 그것을 선의 점유 바로 옆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194번 한번 봐봐. 194 한 장 더 넘겨. 194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점유자 회복장기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1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한 줄고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 그러면요 점유자와 애복자 간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그 상환에 대해서는 점유자와 애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리 줄고 점유자와 애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리 이퀄 203조란 말이에요. 203조. 이러면 근데 아까 뭐라 했어?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이 있다. 거기 줄거죠. 첫 번째 줄 거기다 써. 임대차. 지금 몇 번 보는 거죠? 194번 보고 있는데 194번 임대차 써요. 임대차 626조.
임대차 626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밑에는 뭐라 나왔죠? 점유자 회복자. 점유자 회복자가 몇 조예요? 203조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계약, 여기 봐봐.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리 간다니까, 자기한테. 계약관계가 없을 때만 203조라니까. 여기 뭐라 했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 계약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조문으로 간다니까. 626조.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말은 203조 이 말이죠. 203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번 틀렸죠? 2번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란 말하고,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근거 줄고, 오신할 만한 근거 이퀄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여기 봐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과실에는, 여기 봐봐. 과실. 뭐가 있어? 여기.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을 포함하죠. 4번은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 사용으로 한 이득,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점유 사용으로 한 이득이 뭐예요? 사용 동그라미하고 이득 동그라미요. 그러면 사용 이득이죠.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알죠? 4번. 그래서 1번하고요 4번이네요. 그 다음 5번은요,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뭐를 해야 된다? 이자. 악의는 과실 수취한다는다? 안 하죠. 그래서 전부로 반환하죠. 이익에다가 이자. 그래서 1번하고 194번은요 1번하고요 4번. 1번하고 4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그 점유사용이나 이득을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없다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D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알겠죠? 없다로 해야 되는데 있다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